6월 7일 기준 카고프레스의 주간 뉴스 브리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FTL 코리아가 베네수엘라 항공사와 GSA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한테 그 D7이죠. 에어아시아X 화물 GSA를 맡고 있는 FTL 코리아가 지난달 베네수엘라 국적 화물 전용 항공사인 트랜스카고 인터내셔널 에어웨이스와 한국 시장에서의 화물 총대리점 GSA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트랜스카고는 지난 1998년에 설립된 항공사입니다. 2001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항공우선 사업자 승인을 받았고, 동시에 그 다음에 2002년에는 미 교통부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아가지고 베네수엘라 국내선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선 화물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항공 특성상 일본 화물 서비스 외에 이제 부패성 화물이라든가 생동물 등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생선, 해산물, 야채, 과일, 꽃과 같은 부패성 화물 제품의 베네수엘라 수출 수요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발 서비스는 아마 마이애미에서 환적 서비스를 통해서 중남미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마이애미까지의 운송은 터키 이스탄불이라든가 유럽 쪽을 통해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해운 쪽 소식입니다. 2M이죠. 글로벌 동맹선사입니다. 2M의 두 선사가 함부르크 항에 4주간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유럽 주요 항만들의 혼잡도가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요 선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서 일부 거점 항만의 기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맹 2M의 파트너사죠. 머스크하고 MSC 선사들은 6월 1일부터 향후 4주 동안 자신들이 운항하는 A7 루트에서 함부르크 기항을 생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함부르크 항만에서의 기항 취소는 현지 항만 혼잡이 너무 극심해서 해당 선박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야드에서의 화물 혼잡도는 너무 높아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공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즘 함부르크 항만의 가장 큰 화물 터미널이라고 하는 유로게이트 터미널은 혼잡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2M 선박의 스케줄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럽의 거점 항만들이 과거 코로나 초기 때의 미국 항만의 혼잡도에 버금가는 혼잡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주 함부르크 항만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량이 전년 동기비 1.8% 증가한 220만 TU였고, 특히 이 중에서 중국과의 교역량은 16%나 반등한 67만 2천 TU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다시 항공 쪽입니다. 홍콩에 허브를 두고 있는 항공사죠. 캐세이 퍼시픽이 인천 홍콩 왕복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6월 6일부터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매주 일요일 편으로 운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발 홍콩행 항공편은 오후 8시 1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고요. 오후 11시에 홍콩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홍콩발 또 인천행은 오후 12시 25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5시 15분 도착하는 스케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CX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홍콩에서 유럽, 북미, 대양주, 아시아 등 주요 도시로의 환승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상 운항 편수, 프리퀀시가 좀 줄었을 뿐이지 코로나 이전에 여객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주 1회의 벨리 공급을 화물이 얼만큼 유용하게 사용할런지 두고 볼 일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분석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5월 기준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수요가 정체됐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회복의 조짐을 보였죠. 3월, 4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은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느닷없이 지난 5월 실적을 통계를 내보니까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실적은 클라이브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세계 항공화물 실적 분석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항공화물 시장의 차지블 웨이트는 지난해 동기보다는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2020년은 팬데믹 기저효과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죠. 해서 실질적인 기준연도인 2019년 5월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5월 실적을 항공화물 시장이 냉각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일시적인 감소 수치를 보인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CLive 분석가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2019년 5월에는 주요 국가의 휴일이 올해처럼 연이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5월, 6월에는 중동의 라마단 기간하고 중국 연휴가 살짝 겹쳤고요. 러시아의 연휴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생산과 상품 이동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수요가 2019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분석가들은 5월 글로벌 실적의 감소를 단순하게 수치상의 감소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과 비교해서 유럽 시장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의 어떤 전조가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근 분기별 실적과 5월의 수요 하락을 또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몇 가지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중간자적인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실적이 주목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좀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을 텐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락으로 나오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솔직히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신입니다. 중국의 JD 로지스틱이 방콕의 화물 차터기를 운항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JD.com의 물류 팀이죠. 최근 급격하게 태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그 동남아 시장의 전자상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국 방콕에 화물 전용기를 차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사실상 정기성 차터기 때문에 상당 기간 화물 전용기 정기편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투입 기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737-800 프레이터가 운항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중국과 태국의 거리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회용품, 소형가전, 전자상거래 물품이 출발할 될 것이고 태국에서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재 등 신선 농산물 등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왕복 노선에 모두 수요를 확실히 예측하고 화물 전용기가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루프트한자 카고가 777 화물기를 추가로 주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그 화물 기단을 리뉴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루프트한자는. 그래서 777 화물기를 보잉사를 통해서 신규로 신형 항공기를 도입했다고 3월 달에 얘기했는데 불과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추가로 777 화물기를 주문한다는 발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화물 전용기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항공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루프트한자는 코로나 이전에 퇴역하기로 결정했던 MD-11F 세대도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해운 소식입니다. 대만의 국적상사인 완하이죠. 완하이 라인이 최근 한국 삼성중공업으로부터 13,100TU급 선박 4척을 추가로 신규 주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사는 그 네오 파나막스급 선박 발주 사실을 주식시장에서 5월 31일 공식 발표했어요. 해당 신조 비용은 한 1억 2천만 달러 전후가 되지 않을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박 인도일은 2023년 2분기 중에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세계 11위 컨테이너 선사인 완하이는 지난해 12월 3억 6천만 달러를 책정해서 중고 선박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총 11척이나 구매했으니까요. 항공이나 해운이나 지금 공급 부족이 난리인 것이 확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시입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350억 6천만 달러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여행 수요가 있고 휴양지로 알려진 하이난인데 중국 중앙정부가 몇 년 전에 FTP, 프리 트레이드 포트라는 종합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하이난이 들어갔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 투자를 촉진하고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무역항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이난 FTP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 영향 때문인지 최근까지 하이난에서는 791건의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총 투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억 달러가 넘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도 하이난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